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른쪽 오른쪽 텀이 리니어일 때를 본 것이고,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 비선형 수팅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선형 이계 경계값 문제에 대한 수팅 방법은 비선형 문제의 해가 두 개의 초계값 문제의 해의 일체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제외하고 선형 수팅 방법과 비슷합니다. 선형 슈팅 방법은 우리가 경계 문제를 초기치 문제로 바꾸었고 두 개의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식은 경계 조건 대신에 초기 조건을 두 개를 주었고, 두 번째 식에서는 소스텀의 RX를 없앤 식을 풀었고, 그 두 번째 식과 첫 번째 식의 해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해를 구했지만은 오른쪽 함수 f, x, y, y' 함수가 일반적인 비선형 함수일 때는 리니어 수팅 방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선형인 경우에 있어서 f가 fx, y, y'이 y'하고 y에 대해서 비선형일 때 비선형 수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선형 수팅 방법과 달리 변수 t를 포함하는 초계값 문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경계값 문제의 해를 근사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y''은 f, x, y, y', x는 a하고 b 사이고 y의 x a에서의 값은 알파, y x b에서의 값은 베타로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오른쪽에 주어진 f 함수가 비선형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경계값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푸는 수치 방법은 우리가 y' a t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합니다. 이때 이 반복해서 풀었을 때 t는 y 솔루션의 a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정해놓고 솔루션을 푼 다음에 맨 오른쪽에 b에서의 x b에서의 값이 베타하고 근접하면, 어떤 탈러런스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멈춥니다. 보통은 초기 기울기는 주어진 바운더리 값의 평균으로 초기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y''은 f, x, y, y', x는 a부터 b까지, y의 a의 값은 알파,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는 기울기 y'a는 t. 이때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y, b, tk, 여기서 나오는 TK는 반복했을 때의 그 솔루션을 나타내고,
솔루션이 초기 주어진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y, b에서의 값은 기울기 t 값에 디펜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y, b, tk를 나타냈고, 이때 tk는 시퀀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뭐로 수렴을 하냐면은 y, b, 그것은 주어진 베타의 값이죠. 여기서 y, x, tk는 x tk일 때 초기값 문제의 해를 나타내고 g, y, x는 경계값 문제의 해를 나타냅니다. tk를 찾기 위한 반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턴의 방법을 적용을 한 것이죠. tk는 tk-1 빼기 y, b, tk-1 마이너스 베타,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에다가 b, tk-1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뉴턴의 방법이냐면은 솔루션이 t에 대해서 비선형이라 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y, b, t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터레이션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tk는 tk-1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식이죠. 그 y, b, tk-1이 베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베타를 왼쪽 식으로 넘기면은 y, b, t 마이너스 베타는 0. 이 비선형 방정식을 뉴턴의 방법을 적용해서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y, b, tk-1 마이너스 베타 나누기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후에 b, tk-1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비선형 수팅 방법에서는 초기 값 t에 따라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t값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식은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b, tk-1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값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식을 잘 활용을 하여 그 형태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 y 더블 프라임은 f, x, y, y 프라임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y 더블 프라임 한 것을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x, t는 오른쪽에 f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x, y는 다시 x하고 t 함수고 y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x하고 t 함수. 이때 체인룰을 적용을 해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는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플러스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플러스 f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 프라임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인룰입니다. 연쇄법칙이라고 또 합니다. 여기서 x와 t는 독립변수이므로 x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0입니다. 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y의 더블 프라임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위에 오른쪽에 3개의 텀 중에 첫 번째 텀은 0이 되므로 나머지 2개가 남습니다. 즉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플러스 f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y 프라임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입니다. 이때 좀 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z라고 하면은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z의 x하고 t는 독립이므로 서로 미분을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x로 먼저 미분하나 x로 미분 먼저 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t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같습니다. 라 하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데 z의 x에 대해서, 그래서 프라임은 x에 대해서의 편미분이죠. z의 x에 대해서 편미분 두 번 더블 프라임은 왜냐하면은 y의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z라고 했기 때문에 위식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후에 t를 미분한 것은 t로 한 번 미분한 다음에 x로 두 번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y 두 번 미분한 것에 t에 대한 편미분은 z의 x에 대한 두 번 미분과 같고 f의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우리가 방금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z라고 했기 때문에 z로 대체하고 z x, t 플러스 f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로 미분한 것은 t로 미분한 다음에 x로 미분한 것과 같으므로 z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 식은 x가 a부터 b까지고 z는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었죠. 자, 그것을 a에서의 값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조건에서 y는 a에서 값이 알파이므로 t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y의 값에 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은 t므로 그것을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z 프라임은 a t, t는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뉴턴 방법에 적용한 식을 다시 보면은 tk는 t k-1 마이너스 y b, t k-1 마이너스 베타 나누기 z b, t k-1이 되고 경계값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턴 오일러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는 세컨드 오더나 서드 오더, 포스 오더 룬게-쿠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y 플러스 1은 i 플러스 1은 yi 플러스 h y 프라임 i가 되고 y 프라임 i 플러스 1은 y 프라임 i 플러스 h y 더블 프라임 i가 되는데 더블 프라임은 우리가 주어졌죠. f로. 그래서 y 프라임 i 플러스 h f xi 플러스 xi, yi, y 프라임 i가 되고 z는 zi 플러스 1은 zi 플러스 h z 프라임 i가 되고 z 프라임 i 플러스 1은 z 프라임 i 플러스 h z 더블 프라임이 되는데 z 더블 프라임은 주어진 z가 원래 이전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가 유도를 했죠. z 더블 프라임은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z 플러스 f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z 프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z의 더블 프라임 i는 f의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zi 플러스 f의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한 것 곱하기 z 프라임 i가 됩니다.
따라서 tk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푼 후에 다시 우리가 기울기인 t를 업데이트 하는데 뉴턴의 방법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tk는 tk-1 yn 맨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누메리컬 값, tk-1 베타 나누기 zn, tk-1이 되고, 여기서 초기 기울기는 주어진 바운더리 경계값을 이용하여 초기 기울기를 정의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볼 수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b 마이너스 a, 그리고 y0 tk 모든 거에 대해서 알파가 되고, y0 k의 미분은 tk가 되고, z는 0이 되고, z 프라임 0는 1이 됩니다. 이것은 n이 0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이터레이션을 스탑하냐면은 누메리컬 값 yn, tk 마이너스 베타가 주어진 톨러런스보다 작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터레이션을 멈춥니다. 이러한 톨러런스 만족할 때까지 비선형 수팅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경계값 문제의 해를 수팅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여 봅시다. y 더블 프라임은 y 3승 마이너스 y 나누기 입실론 제곱. x는 0부터 1이고 y 0은 0이고 y1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1 나누기 루트 2 입실론이 됩니다. 위 문제의 정확히를 구하면은 yx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 나누기 루트 2 입실론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래프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솔리드 라인은 의제 솔루션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1일 때 하이퍼볼릭 탄젠트 1 나누기 루트 2 입실론이 되고, 처음 이터레이션 했을 때 기울기를 t를 초기 조건이 뭐냐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1 나누기 루트 2 입실론 빼기 0 나누기 1 마이너스 0. 초기 t0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1 나누기 루트 2 입실론입니다. 처음 이터레이션을 그 기울기를 가지고 초기 t의 기울기를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first iteration circle인 심볼이 나옵니다. 이게 솔루션과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이터레이션은 초기 기울기를 좀 더 크게 해서 second iteration에서는 다이아몬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솔루션보다 약간 오버샷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좀 더 거의 근접하는, 이게 솔루션과 거의 근접하는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에서도 이미 세 번 이터레이션에 이그자 솔루션에 아주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 아닌 비선형 방정식일 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은 비선형 슈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4차 오더 룬게 구타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